안녕하십니까. 경영통계학 최정일입니다. 오늘은 제5주차 2교시 기대값과 분산 공부하겠습니다. 강의 시작하기 앞서서 오늘의 강의 주제입니다. 기대값을 이해하고 계산 방법 공부하겠습니다. 분산과 표준 편차의 차이점 그리고 계산법 공부하겠습니다. 강의 세부 내용으로는 기대값의 특성과 기대값의 공식 살펴보고요. 분산과 표준 편차 공식 그리고 계산법 살펴보겠습니다. 2교시 첫 번째 기대값과 분산이에요. 그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먼저 예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금액이 1000만원이에요. 투자 금액 1000만원으로 세 가지 종목에 투자해서 올린 수익률 다음과 같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따라서 향후 기대값을 구하세요.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대값을 구할 때는 지금까지의 모든 평균을 구하면 향후 기대값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동안 300만원 투자해서 5%, 200만원 투자해서 10%, 500만원 투자해서 25%의 수익률을 올렸어요. 그럼 이에 대한 우리가 평균을 구해보면 되는 거겠죠? 페이지 넘기면 아마 나올 겁니다. 계산법, 계산 과정. 300만원 가지고 5%니까 0.05 계산해 주면 15만원. 네, 수익률 나왔어요. 200만원 가지고 10%니까 0.10, 20만원. 500만원 가지고 0.25, 25% 0.25 올렸으니까 125만원. 다 더하면 160만원. 따라서 지금까지 평균이 160만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향후 기대값이라고 이야기했어요. 향후 기대값은 160만원. 수익률로 따지면 16%가 되나요? 네, 16%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맞겠죠? 투자 금액이 1000만원이에요. 1000만원 투자했을 때 지금까지 16%의 수익률을 올렸기 때문에 아마도 향후 또 투자를 한다면 나의 수익률 기대값은 16%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가 있어요. 여기 EX는 뭐냐면 expect 기대치, 기대값 할 때 그래서 E라고 그래요. EX. 그냥 여러분들은 이걸 평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평균. 이해가시죠? 앞으로 평균은 이렇게 나올 거예요. EX. expect. 어려운 거 아니니까 통과. 예제 2가 있어요. 어려운 거 지금 화면만 되게 복잡하지 어려운 거 하나도 아니고 되게 쉬운 거예요. 이거 고등학교 2학년 과정이니까요. 한번 같이 풀도록 해요. 동전이 3개가 있습니다. 500원짜리가 있고 100원짜리가 있고 50원짜리 동전. 여러분들 다 아는 것들이죠? 동전 3개를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동전 3개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앞면 나온 걸 여러분들이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그 기대값이 얼마냐라고 물어보는 거겠죠? 동전 3개 던져서 앞면 나오면 여러분들이 가져가는 거고요. 그러면 기대값 전부 다 뒷면 나오는 경우도 있겠죠? 빵빵빵 다 뒷면만 나왔어요. 50원만 앞면, 100원, 500원 뒷면, 100원짜리만 앞면, 50원, 500원 뒷면, 50원, 100원 앞면, 500원 뒷면, 500원짜리만 앞면, 50원, 100원 뒷면, 50원하고 500원 앞면, 100원짜리 뒷면, 100원짜리, 500원짜리 앞면, 50원짜리 뒷면. 이거는요, 제일 좋은 거죠? 50원짜리, 100원짜리, 500원짜리가 모두 다 앞면이 나온 케이스예요. 그럼 계산해 볼까요? 요거는 빵원이고요. 얘는 50원이고요. 얘는 100원이고요. 얘는 150원이고요. 얘는 500원이고요. 얘는 550원이고요. 얘는 600원이고요. 얘는 650원이에요. 그럼 다 더하면 되죠, 요거. 다 더한 다음에 몇 번 시도했어요? 8번 시도했나요?
네, 8번씩 됐으니까 나누기 8 하면 되겠죠? 네, 그러면 기대값이 325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에 던졌을 때, 여러분이 기대할 수 있는 값은 325원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나요? 뭐 로또 복권도 한 5개짜리 하나가 5,000원인가요? 5,000원 주고 살 때 여러분의 기대치는 얼마인지 아시나요? 2,500원이에요. 네. 5,000원 주면서 2,500원의 기대값이니까 하나 살 때마다 여러분들은 2,500원을 손해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기대값이 325원이면 여러분들이 학교 축제 때 이거를 학생들 대상으로 재미삼아서 게임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처음부터 막 게임하면 안 되니까 내가 봉사활동 하는 게 아니니까 뭔가 참가비가 있는 거겠죠. 한 판에 300원을 받고 내가 이 게임을 하게 되면 한 판 할 때마다 나는 25원씩 손해가 나요. 그래서 그날 나는 파산을 당해요. 근데 이날 내가 400원을 받고 한 게임당 400원을 받고 이 게임을 하게 되면 나는 한 판당 75원씩 벌 수 있다는 기대치가 있어요. 그러면 집에 갈 때 커피 한 잔 마실 정도는 되겠죠? 바로 그겁니다. 이해 가나요? 페이지 넘겨볼게요. 기대값의 특성이 있어요. 이건 또 역시 고등학교 때 풀어봤던 문제일 거예요. 이라는 건 뭐라고 그랬죠? expect A. A의 평균 기대값. 이 AX는 A는 상수니까 빼고 이렇게 요거는 이렇게 왜 그러냐면 얘는 2의 A의 플러스 2의 B X가 되겠죠? 그럼 얘는 뭐가 돼요? 그냥 상수니까 A 나오고요. 얘는 B가 앞으로 빠지니까 이렇게 되는 거겠죠? 상수니까 앞으로 빼는 거죠? 이런 과정 거친 거예요. 얘는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이런 과정 거치는 거예요. 이거는 당연한 이런 공식들 여러분들이 아마 고등학교 때 쉽게 풀었던 그런 문제들일 겁니다. 그러면 실전 사례가 있나요? 계산법이? 네, 계산법이 있나요? 2x가 3이고 2y가 5일 때 다음을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요 문제예요. 요 문제는 보니까 요것 따로 빼고 요것 따로 빼고 요것 따로 빼고 요거는 6 곱하기 3 마이너스 2 곱하기 5 플러스 7 하게 되면 15가 나오네요. 어려움이 없었죠? 요건 어떨까요? 요거는 요거 빼면 이렇게 될 것이고 얘 빼면 이렇게 될 것이고 얘 빼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따라서 마이너스 15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가 있어요. 뭐 전혀 어렵지 않은 문제니까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나왔던 문제지만 한 번 더 풀어보시길 바래요. 확률 분포표를 보고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세요 라는 문제입니다. 제가 이거는 오프라인 때 뭐 중간고사 때 꼭 냈던 시험 문제거든요. 평균 구하고 분산 구하고 표준 편차 구하세요 라고 제가 이 도표를 만들어줘요. 근데 사실 많은 학생들이 그냥 통과를 외쳤던 그런 문제거든요. 어렵지 않아요. 같이 한번 평균도 구해보고 분산도 구해보고 표준 편차도 같이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움 없으니까요. 같이 제가 천천히 할게 여러분들이 천천히 따라오시면 됩니다. 요거 빨간 글씨까지는 바로 앞에서 주어졌던 문제들이죠. 바로 앞에서 주어 문제죠. 먼저 평균을 구해야 되겠죠. 분산을 구하려면 먼저 평균이 있어야 돼요. 앞에서 우리가 두 번째 시간인가 하지 않았나요? 그 중심 경향치하고 삼포도 때 했었죠. 그때 분산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어요. 분산이라 하면 평균이 있어야 돼요. 100점이면 100점에 대한 평균이 있어야 내 점수가 105점이고 내 점수가 90점이라면 이 떨어져 있는 정도가 편차가 있잖아요. 편차. 얘는 5점의 만큼 편차가 있는 것이고 얘는 마이너스 10점만큼 편차가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마이너스 10만큼 떨어질 때 안 하고 절대치 붙잡아요. 이거는 편차가 10이고 얘는 편차가 5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편차가 있어야 제곱을 붙여서 우리가 분산을 구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항상 분산을 구하기 위해서는 평균을 알아야 돼요. 왜? 분산은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그 편차를 가지고 구하는 거기 때문에 평균을 먼저 구해주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평균은요 같이 보도록 하죠. 1 곱하기 10분의 2 가시죠? 이해 가시죠? 두 번째는 2 곱하기 10분의 3 요거죠? 얘는 3 곱하기 10분의 3 이거죠? 4 곱하기 10분의 2란 얘기예요. 즉 x가 1이 나올 확률이 10분의 2고요. x가 2가 나올 확률이 10분의 3, x가 3이 나올 확률이 10분의 3, x가 4가 나올 확률이 10분의 2란 얘기예요. 물론 확률 다 더하면 1이겠죠. 그럼 요거를 다 계산하면 2.5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뭐 이 도표를 보시고 계산 안 해도 2.5라는 건 다 아시는 거죠? 좌우대칭이니까. 그래서 평균이 2.5예요. 그럼 이제 평균으로부터 평균이 2.5인데 얘는 1 나온 거고 얘는 2 나온 거고 얘는 3 나온 거고 얘는 4 나온 거잖아요. 그 편차를 구해봐야죠. 평균이 2.5니까 평균이 100이니까 얘는 105점이니까 어떻게 돼요? 플러스 5고요. 얘는 90점이니까 마이너스 10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1점이니까 빼기 2.5 하게 되면 마이너스 1.5가 되겠죠. 2니까 빼면 마이너스 0.5죠. 3이니까 2.5 빼면 플러스 0.5죠. 4니까 마이너스 2.5 하게 되면 1.5가 되잖아요. 분산을 구하려니까 편차에다가 제곱을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편차의 제곱. 그럼 2.25. 마이너스 0.0을 제곱하면 0.25. 0.5 제곱하게 되면 0.25. 1.5 제곱하게 되면 2.25. 이렇게 나온다고 예전에 설명한 적이 있었어요. 어려움 없었죠? 그 다음에 뭘까요? 이거 나온 거에 대해서 확률을 곱해줘야 돼요. 확률. 네, 확률. 또 펜이 갑자기 또 말썽부렸어요. 요거 곱하기 요 10분의 2 곱하기 확률. 두 개를 곱해주는 거예요. 두 개를 곱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제곱하고 편차에 제곱하고 확률 곱해주는 거예요. 그럼 플러스 0.45 0.3 곱하기 0.6 하게 되면 0.075 0.3 곱하기 0.6 하게 되면 0.075 0.2 곱하기 2.25 하면 0.45 다 곱하면 1.05가 나와요. 이게 분산이에요. 이게 분산이라는 거예요. 어려울 거 하나도 없구나. 분산. 이해가시죠? 분산 이렇게 나와요. 그럼 표준 편차도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분산했다가 1.05했다가 루트 취하면 그게 곧 표준 편차예요. 분산이 왜 나와요? 편차를 하다 보니까 마이너스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절대치라면 그 마이너스 10이지만 100점과 90점 사이가 마이너스 10이지만 편차란 건 마이너스란 건 없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거리기 때문에 절대치를 하게 되면 플러스 10이 되죠. 근데 컴퓨터에서 절대치를 인식을 못해요. 그래서 제곱을 한다 그 말이에요. 제곱. 그래서 제곱해서 나온 게 분산이에요. 그럼 다시 제곱한 거를 루트를 씌워가지고 원상복귀 시켜야 되는 거겠죠? 그 0.025. 그게 표준 편차가 되는 거죠. 실제 차이가 되는 거죠. 무슨 말인고 하면, 우리가 임의로 제곱을 시켰기 때문에, 임의로 제곱을 시켜서 분산을 만들었기 때문에, 임의로 다시 루트를 취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표준 편차가 된다는 얘기겠죠. 이 시간 이런 거 설명하면 안 되니까 통과. 분산과 표준 편차 특성 한 번 더. 이번에는 이제 분산이에요. 그러니까 VAR, 버리언스예요, 버리언스. 스펠링 맞나 모르겠네. ANC. RIANC. 예, 맞는 것 같아요. 이 약자 따는 게
분산이라는 얘기예요. 공식 이렇게. 여기서 왜 이렇게 나오냐면 Vx 플러스 A는 Vx 플러스 VA가 되잖아요. 네. 근데 이 상수는 0이 돼버려요. 요 말이에요. 상수에 대한 분산은 0이 돼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사라지 0이 돼버리니까 이것만 남는다 그 말이겠죠. 바로 요거 뜻이에요. 네, 요 상수가 없어지니까. 여기서는 B가요 상수잖아요. 나오게 되죠. 나오면 제곱이 돼버려요. 제곱이. 그 차이예요. 얘는 A제곱 빼기 VX B제곱 곱하기 VY. 얘는 요거 앞에서는 분산인데 얘는 표준 편차예요. 이해 가시죠? 요건 이렇게 만들어준다 그런 얘기예요. 요 A가 뭐가 돼요? 그냥 표준 편차니까 제곱이 아니라 그냥 나와요. 근데 절대치를 붙인다 그 말이겠죠? 여기에 대한 연수 문제도 있는데요. 제가 연수 문제는 좀 생략을 할게요. 어려운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교재 보고 충분히 풀 수 있어요. 5-11에 보면 그 베리언스에 대한 그 공식이 예제가 있으니까요. 5-11 여러분들이 직접 지금 잠시 스톱 해놓고 문제를 풀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대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한 학기 동안 읽은 책의 수를 조사했습니다. 엑셀을 활용해 가지고 기대값 분산 표준 편차 구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은 책 몇 권 읽었습니까? 학생 5명은 빵권, 10명은 1권, 20명은 2권, 30명은 3권, 20명은 4권, 15명은 5권 읽었대요. 물론 학생 수 다 더하면 100명이겠죠? 그럼 평균을 구하라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기대값 평균을 구해보세요. 우리 학교 학생 100명 임의로 선출했잖아요. 따라서 우리 학교 학생들은 한 학기 동안에 책을 몇 권 읽느냐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도 지금 책 많이 읽고 계신가요? 책을 굳이 나는 안 읽어 그러지 마시고요. 하다못해 학기 중에는 교재라도 열심히 꼭 보시기 바라요. 교재라도. 머릿속에 있는 지식은요 누가 훔쳐가지 않아요. 돈이란 건 재산은 불타서 없애지고 도둑맞을 수도 있고 내가 사업하다 이럴 수도 있고 그래요. 돈이란 건 돌고 도는 거고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고 근데 내 머릿속에 있는 지식은 영원히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우월한 유전자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시라. 하다못해 책은 안 읽더라도 교재라도 꼭 여러분들 보시라 그 말이에요. 교재 없이 공부하는 사람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한번 기대값 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계산을요 이번 학기는 여러분 책 표지 앞면에 써 있듯이 엑셀을 통해서 경영통계학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접 계산할 일이 없어요. 다 엑셀을 통해서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understand? 그럼 엑셀에서 할 거니까 지금 이 화면에 있는 거, 이 화면에 있는 엑셀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그래도 화면에 딱 만들어 놓고 시작하셔야죠. 요건 뭐 국룰 네, 이런 건 이 정도는 만들어 놓고 시작하십시오. 앞에서 봤던 표 그대로죠. 학생 5명 빵권, 10명 1권, 20명 2권, 30명 3권, 20명 4권, 15명 5권. 그럼 학생 수 구해보고 그쵸? 100명 중에 5명은 몇 퍼센트냐? 100명 중에 10명은 몇 퍼센트냐? 퍼센트 구해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야 뭔가 계산되겠죠? 그래야 5%가 빵권, 10%가 1권, 20%가 2권, 30%가 3권, 20%가 4권, 15%가 5권 이렇게 계산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해가죠? 그래서 100명 계산했어요. 그럼 그 다음 뭘까요? 이거는 뭐 굳이 안 해도 여러분들이 할 줄 알아요. 이 정도는. 확률 함수 구해본 거예요. 확률 알아야지. 그냥 5명 그러면 어쩌라고요? 퍼센트 보니까 0.05, 5%니까 0.05, 얘는 10%니까 0.1, 20% 0.2, 30% 0.3, 20% 0.2, 15% 0.15. 물론 다 더하면 1이 되는 거겠죠. 확률은. 여기까지는 쉬워요.
어려운 게 없어요? 라고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페이지 넘겨서 또 보도록 하죠. 물론 이 계산 방법 이렇게 나와요. 네. 얘만 구한 다음에 활성화 시킨 다음에 드르륵 하면 이게 다 계산돼요. 그 다음에 뭔가 이게 이게 뭐예요? 빵건 뭐 이렇게 쭉 나오죠? 확률 분포 함수라. 라지 fx예요. 라지 fx. 이거는 누적이라고 그랬잖아요. 누적. 요 확률 함수 요걸 이렇게도 쓴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요걸 확률 함수는 다시 말해서 이렇게 쓰는데 앞에서 뭐라고도 쓴다고 그랬어요. 이렇게도 쓴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앞에서 누적함수 이런 게 있다고 이야기한 적 있었죠? 누적함수. 여러분들 참고 삼아서 해보라고 공부한 거. 이거는 평균이라든가 분산하고는 별개예요. 한번 확률 분포함수 구해보는 거예요. 라지 fx. 누적이에요, 누적. 이렇게. 그럼 얘는 두 개 합친 거죠. 얘는 다 합친 거죠. 얘는 요거 다 합친 거죠. 얘는 여기까지 합친 거죠. 얘는 요거 다 합친 거죠. 알겠죠? 그러면 이건 어떻게 계산해요? 0.05는 그대로 옮겨요. 그럼 여기서부터 요 공식을 쓰면 되는 거예요. 요 공식이 뭔데요? 이렇게 더해라 그 말이에요. 이렇게 더하면 이게 되겠죠. 얘는 또 이렇게 더하는 거고, 얘는 이렇게 더하는 거고, 얘는 이렇게 더하는 거고, 얘는 이렇게 더하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얘만 구한 다음에 따라락 하면 자동으로 계산이 복사가 계산돼서 나오는 거예요. 어려운 게 하나도 없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아마 인식하셨겠죠? 이제 요거는 그냥 기대값이라든가 분산 구하는 데는 필요하지 않으나 여러분들이 앞에서 라지 fx 확률 분포 함수를 공부했기 때문에 한번 여기서 그 엑셀 계산법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려고 해보는 거예요. 이제 진짜로 기대값 평균을 구해보겠습니다. 평균을 구해볼게요. 평균 어떻게 구하는지 아시겠어요? 여기 나오잖아요. 빵권은 0.05, 한 권을 0.1, 두 권을 0.2, 3권을 0.3, 4권을 0.2, 5권을 0.15. 이해가시죠? 그래야 기대값 구하겠죠. 다 더한 다음에 나누기 100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요? 해보시죠. 맞아요. A4 곱하기 10호. A4 곱하기 10호 하면 이게 나오겠죠. 여기다가 커즈 갖다 놓고. 얘가 구해지면 그 다음에 따르륵 하면 계산이 돼요. 이해가나요? 1 곱하기 0.1, 0.2. 2 곱하기 0.2, 0.4. 3 곱하기 0.3, 0.9. 4 곱하기 0.2, 0.8. 5 곱하기 0.15, 0.75가 나오는 거죠. 다 더하면 뭐가 될까요? 저도 궁금하네요. 다 더하면 뭐가 나올지. 기대값. 그게 바로 평균이에요. 지금까지 평균. 항상 기대값은 뭐라고 그랬어요? 평균이라고 그랬잖아요. 지난 학기 평균이 향후 기대값이라고요. 넘겨볼까요? 네. 또 펜이 갑자기 정상됐습니다. 이 계산한 거 다 더하니까 뭐가 나오겠어요? 2.95원 나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 학기에 우리 학생들 100명 표본 추출해 보니까 약 2.9억 원 읽었다 그 말이에요. 3권이 약간 안 되는군요. 그래서 한 3권 정도 우리 학교 학생들은 학기 중에 책을 읽는구나 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책도 읽었으면 좋겠으나 다시 한번 말하지만 교재에 한 학기 동안에 한 7권 되죠? 6, 7권. 그것만큼이라도 꼭 봐주시기 바래요. 교재 나쁜 책 없어요. 다 좋은 거니까 교재만이라도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95가 뭐라고요? 평균이에요. 이제 2.95건 알았으니까 편차를 구할 수 있겠네요. 편차. 편차는 어떻게 구해요? 0 빼기 2.95 여기 1 빼기 2.95 여기 2 빼기 2.95 여기 3 빼기 2.95 여기
4 빼기 2.95 여기 5 빼기 2.95 하고 얘기했죠? 나온 걸 여기 보니까 꺽쇠 2가 나왔네요. 제곱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뭐예요? 확률을 곱해주겠죠. 0.05 곱하기 0.1 곱하기 0.2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고식이란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아마 뭔 말인지 모르겠죠? 꺽쇠 2 제곱이란 얘기예요. x 빼기 2x 편차 구한 거죠? 거기 제곱이란 얘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엑셀에는. 당연히 아는 분도 있는데 죄송해요 또 해서. 꺽쇠 1한 건 뭐라고요? 제곱이라고요. 제곱. 무슨 숫자의 제곱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엑셀에서는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 그런 얘기예요. 넘겨볼게요. 한꺼번에 계산이 딱 하니까 뭔 말인지 모르겠죠? 제가 설명했잖아요. 0 빼기 2.95 그럼 마이너스 2.95 나왔잖아요. 거기 제곱을 해야죠. 2.95 죄송해요. 0 빼기 2.95니까 마이너스 2.95예요. 거기 제곱을 해야 되겠죠. 제곱하고 확률 곱해서 0.05 0.05를 곱해주면 이게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럼 얘는요 어떻게 나왔을까요? 2 빼기 2.95 2 빼기 2.95 한 다음에 제곱 곱하기 0.2 한 거예요. 곱하기 0.2 한 거예요. 그럼 이게 나온 거예요. 얘는 왜 이렇게 숫자가 작아요? 3 빼기 2.9 하니까 3 빼기 2.95 하니까 3 빼기 2.95 한 다음에 제곱을 했죠? 곱하기 0.3을 또 한 거예요. 0.3을 또 곱해줬어요. 이렇게 작게 나오는 거겠죠? 4 빼기 2.95 제곱에 곱하기 0.2 5 빼기 2.95에 제곱에 0.2 곱한 게 이게 나왔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이렇게 편차의 제곱을 한꺼번에 했어요. 곱하기 확률. 물론 여러분들 할 때는 뭐 한 칸 더 떠도 되겠으나 하여간 이렇게 한꺼번에 계산해 봤어요. 분산. 요거 더한 게 분산이에요. 이제 이해가시나요? 요거 더한 게 나오는 게 분산이다 그 말이에요. 분산이 나온 거예요. 여기 있는 거 다 더하면 분산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이걸 한꺼번에 계산해서 그런가요? 근데 이걸 우리가 이제 그 군대에서 뭔가 부분 동작으로 하게 되면 x 빼기 2x를 계산할 수도 있겠죠. 한 칸 하고 그 다음 칸에서는 x 빼기 2x의 전체를 제곱하는 것도 한 칸 나올 수도 있겠죠. 요거는 요 F라인에다가 G라인에다가 요거 계산하고 그 다음에는 x 빼기 2x의 제곱에 px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이런 과정 1번 과정, 2번 과정, 3번 과정을 한꺼번에 제가 한꺼번에 계산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수준을 믿고요. 무슨 말인지 알죠? x 빼기 2x는 편차의 제곱 거기다 확률 곱해 준 거예요. 이게 다 각각 나온 것들이에요. 요걸 다 더한 게 1.8475가 뭐라고요? 분산이라고요. 분산. 페이지 넘겨볼까요? 그래서 어쩌라고? 1.8475에다가 로또를 취하면 0.35, 0.36 나오는군요. 편차가 한 36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표준 편차까지 구한 거예요. 이건 분산이고요. 이건 분산. 이건 제가 표준 편차 이렇게 구한 거예요. 분산이 로또 취하면 표준 편차라고요. 어려울 게 하나도 없구나. 그럼 우리가 평균은 2.955 표준 편차는 1.36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게 뭔데 제가 그 경험 법칙 여러분들께 한번 알아고 하지 않았나요? 경험 법칙 여기가 2.95예요. 2.9에서 표준 편차를 하나 빼줘봐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나오죠? 대략 1.6 나오나요? 대략 1.6이 나오죠? 더해줘요. 이번에는 더해주면
4.2가 나오죠? 4.3이 나온가요? 4.3이 나와요. 그렇죠? 4.3이 나와요. 평균에다가 표준 편차를 빼준 거고, 이거는 평균에다 표준 편차 더해준 게 이거라고요. 혹시 뭔 말인가 하는 사람 이거 있잖아요. 앞에서. 그렇죠? 요거. 그러면 1.6권에서부터 4.3권을 읽은 사람들, 이게 67% 된다 그런 얘기예요. 경험 법칙에 의하면. 그냥 우리 평균만 2.9억 원이야 이걸 아는 것보다 표준 편차까지 구했을 때는 더 많은 정보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 학교 학생들 한 학기에 2.9억 원 읽어. 이거보다는 한 1.6권서부터 한 4.3권 사이에 읽는 사람들이 한 70% 가까이 돼. 우리 학교 학생들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경험 법칙 앞에서 이것만큼은 꼭 기억하세요 라는 거 있었죠? 물론 안 하신 거 알지만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이런 더 많은 정보를 알 수 있다 그런 얘기라고요. 평균과 표준 편차는 항상 같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알게 되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렸어요. 이게 뭔 말인지 모르시는 분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뒤또 나오니까요. 이번 시간 공부 다 했고 정리하기 하겠습니다. 뭐 2교시 때는 어려운 게 없었죠? 기대값의 의미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값의 의미. 확률 분포에서 중심 경향을 나타내는 특성치를 기대값이라 부르고, 기대값은 확률 분포의 무게중심으로 EX, 뭘까요? 기대치 또는 뮤로 표시해요. 기대값은 확률 변수 X값을 발생 확률로 곱하고 더한 가중평균이다. 분산과 표준 편차 의미. 중심 경향은 기대값으로 추정하고 산포들은 분산과 표준 편차로 측정합니다. 앞에서 공부했어요. 2장인가 3장에서. 분산과 표준 편차는 중앙값에서 얼마나 흩어져 있는지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했어요. 분산은 Vx 또는 세타 제곱으로 나타내고 표준 편차는 분산의 제곱근이에요 라고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공부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